안녕하세요. 홍언니 인생 악당 시스통입니다. 오늘은 신축년 운세로 주역으로 풀어보는 호랑이띠 1998년 5월생과 1974년 7월생의 주역 운세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신축년 호랑이띠 1998년 무인생 음력 5월생 그리고 1973년 갑인생 음력 7월생. 자, 신축년 운세를 주역으로 지금부터 시스통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축년 호랑이띠죠. 1998년 무인생 음력 5월생 24세. 자, 총운입니다. 책상 위에 책이 있고 도마 위에 칼이 있듯 있어야 할 것이 있을 자리에 있으니 이처럼 보기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며 만사가 형통입니다. 자, 이제부터 각 세부적인 운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의 운세의 기본적인 해설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해석된 것으로 단순히 된다, 안 된다라는 명제로 결정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호랑이띠 1998년 5월생 24세 이 주인공의 마음 자세가 당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좋을 때를 만났을 때는 이를 기회로 잡고 도약과 약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요. 안 좋은 운일 때를 만났을 때에는 다시 한번 나를 돌이켜보고 점검해보면서 현명하게 그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시스통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총을 한번 볼까요? 자, 소망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어떨까요? 무리한 욕심만 부리지 않는다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분수를 지켜야만 어려운 일도 이루어집니다. 자, 사업을 볼까요?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의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주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여성의 도움으로 인해 크게 성공하리라 봅니다. 자, 남자일 경우에는 여성의 도움인데 지금 24세가 벌써 사업을 할까요? 만약에 사업을 일찍 시작했을 경우를 두고 말하는 겁니다. 자, 시험입니다. 시험은 결과론적이기는 하지만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 주인공의 노력에 의해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은도 상당히 좋죠. 그럼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죠? 혼인, 중매를 통한 만남보다 연애를 통해서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우연히 여자가 생깁니다. 애정운도 아주 좋아요. 자, 만약에 일찍 시집을 가서 출산을 하거나 할 때는 여자아이를 낳게 되는 운이라고 합니다. 산모나 아기가 조금 약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요거 조심해야 되겠죠. 자, 매매운을 볼까요? 매매운. 자, 매매는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게 되면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중하게 결정하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자, 매매운도 좋고요. 소송에는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게 되면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승소도 아주 좋습니다. 여행을 떠나게 되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면 가까운 곳이라도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올해는 집안에서 머리 아프게 싸매고 있지 말고 나가라는 거죠. 근데 어떡해요? 코로나 때문에 멀리 못 가요. 자, 올해 신축년 호랑이띠 1998년 무인생 음력 5월생 24세 남자나 여자분들 참 좋은데 안타깝네요. 자, 실물수. 자, 물건입니다. 분실한 물건이 아마도 여성의 소행일 것입니다. 만약에 물건을 분실하게 되면 어디요? 동쪽이나 북쪽 방향에 감춰져 있으리라 봅니다. 자, 그쪽에서 찾으라겠죠. 어디요? 동쪽이나 북쪽 방향. 건강은 어떨까 볼까요? 일단 병이 찾아들면 약으로 치료하는 것보다 전문 의사와 상담을 통해 빨리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면 빨리 완쾌가 되니 조금만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빨리 가세요. 직업, 뜻하는 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전업의 경우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제의를 합니다. 새로운 사업도 추진에 봄직합니다. 어떻게 해요? 직업은 내가 원하는 거를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사람 관계, 인간관계입니다. 성급히 찾지 않으면 다시는 찾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주변에 기인이 있다는 겁니다. 기인이 있으니까 기인을 잘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원래 총론으로 봤을 때 소망, 사업, 시연, 애정, 출산, 매매, 소송, 여행, 실물, 건강, 직업, 인간관계 모두 다 좋습니다. 좋은 운이란 것은 내가 좋은 운일 때 열심히 해서 그 운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시스통이 항상 얘기를 하죠. 보통 평범하게 지나간다. 별 무리 없이 지나간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불편함 없이 지나가지만 아주 좋은 운을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자, 신축년 호랑이띠. 자, 여기 주역은 토종 비결은 음력 기준이고요. 자, 주역은 양력 기준입니다. 양력 기준인 거 개념해서 보세요. 양력 큰 글씨죠. 음력으로 변하지 않고 그냥 보니까 편하죠. 자, 신축년 호랑이띠 무인생 24세의 주인공. 자, 우리 24세의 주인공은 신축년 기축월 1월에 운세 일기해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사주의 24세의 주인공은 덕이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명성과 부를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우리 24세 주인공을 아주 이해하고 같이 하려는 사람이 많아져 하는 일이 모두 순조롭게 되고 모두 부와 명예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무인생 신축년 경인월 2월입니다. 24세 2월. 자, 자기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누구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만 나중에 좋게 되니 이 점 유념하세요.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 없으나 작게나마 좋을 것이니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무인생 신축년 3월 양력기준 운세일기 해봅니다. 관제구설 12일 조심해야 됩니다. 주변 친구나 사람들과 윗사람들과 언쟁을 하면 안 됩니다. 뚜렷한 방편은 생각나지 않고 도와주려는 사람도 나서지 않으니 매사가 안절부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요. 자포자기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많은 사람들과 서로 언쟁에 조심하십시오. 무인생 신축년 임진월 4월입니다. 24세 주인공의 4월을 볼까요?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던 일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애를 태우니 근심만 늘겠습니다. 급하게 서둘러서 될 일이 하나도 없겠습니다.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무인생 신축년 자, 개사월 5월이죠. 양력 기준입니다. 양력 운세 일기입니다. 24세 주인공들 잘 들어주세요.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기아의 평소 이 사주 주인공은 자기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병을 얻거나 병상에 누워서 병원에 입원할 수가 있으니 이로 인해서 나중에 오랫도록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조심하세요. 자, 무인생 신축년 갑오월 6월이죠. 양력입니다. 양력 24세 주인공 한번 볼까요? 혼자 하는 것보다 주위의 사람들과 같이 하는 일이 이득이 있으리라 봅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재수는 평범하나 속으로는 짭짤한 수입 등으로 재수가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무인생 신축년 을미월 양력 7월입니다. 운세 일기예보. 자, 화술이 아주 뛰어나니 말재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아주 많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구설수에 많이 듣게 되니 주의를 하세요. 그리고 기대했던 만큼 충족시킬 수 없으니 작게나마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 판단을 잘 판단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무인생 신축년 병신월 8월입니다. 8월 24세 우리 사주팔자 이 사주의 24세 주인공은 정당치 못한데 남을 선도하려 한다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나를
스스로 다스리고 나보다 아랫사람을 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고 나날이 하는 일이 번창하겠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를 먼저 잘 다스리고 난 다음에 남을 다스리라는 거죠. 자, 무인생 신축년 정유월 9월입니다. 자, 9월 양력기준이죠. 양력기준 9월에 운세일기예보입니다. 오랜 고난 끝에 보람을 찾게 됩니다. 다소 역경이 가로막혀 있기도 하며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좋은 운을 만났으니 쉽사리 극복하게 되며 기인의 도움도 따릅니다. 어렵더라도 해결책이 손쉽게 마련됩니다. 자, 무인생 신축년 무술월 10월입니다. 24세 주인공. 여러 사람이 어울려 마음을 합하게 되니 안 풀리던 일이 전혀 없습니다. 상하가 단결하고 귀인이 도움까지 받게 되니 날로 번창하게 됩니다. 당연 재물도 몇 배로 늘어나게 되어 자칫 호화로운 삶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현재가 잘 된다고 소비하거나 가소비하거나 주변에 너무 편안함을 안일하게 하면 안 되겠죠. 자, 무인생 신축년 기해월 11월 양력 11월입니다. 운세일기예보. 자, 주변의 반대나 방해를 많이 받게 되네요. 하지만 나의 의지를 확고히 하고 내 뜻이 맞는 사람과 나와 뜻이 맞는 사람과 함께하면 점차적으로 쭉쭉 발전적으로 나가는 달입니다. 자, 무인생 신축년 경자월 12월입니다. 24세. 자, 12월 양력 기준입니다. 자기가 내가 처한 곳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누구나 기회가 오기 마련입니다.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허황된 것이죠. 내가 맡은 직책에 충실히 한다면 나중에는 아주 좋게 되리라 봅니다. 기대했던 만큼은 충족시킬 수 없으나 아주 작게나마 좋을 것이니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1998년 5월생 24세 남녀 호랑이띠 모두의 운세를 봐드렸습니다. 요 달에 태어나신 분들의 운세를 봐드렸으니까 좋고 나쁜 기륭들은 지금 운세가 점차적으로 너무나 좋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1년 12달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에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좀 나쁜 달도 있죠. 그렇지만 신축년 한 해는 전반적으로 운이 좋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기인이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게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나쁜 운으로 흘려 말려 들어가지 않게 내 마음이 좋은 쪽으로 술술 풀려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무인생들 24세 무인생 올 한 해 좋은 운을 좋게 잘 받아들이고 나쁜 운은 슬기롭게 잘 피해 나가세요. 자, 그럼 다음 우리 신축년 갑인생의 운세를 한번 볼까요? 자, 갑인생 신축년 호랑이띠. 자, 갑인생입니다. 갑인생 우리 1974년 갑인생 음력 7월생 48세죠. 48세. 자, 그리고 우리 주역으로 보는 거는 뭐라 그랬죠? 시스타홍이. 자, 주역은 양력 기준입니다. 자, 양력 기준으로 봅니다. 자, 원래 운은 주역은 원래 운을 보는데 원래 운은 양력 기준입니다. 모든 일이 발전일로 했으니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는 최적기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남자에게는 출세의 길이 열려 진급이나 기회가 주어지고요. 여자에게는 아주 좋은 기인이 나타나 좋은 훌륭한 가정도 꾸릴 수가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부터 제가 시스터홍이 세부적인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단순히 이것은 주역을 우리가 1년 운수를 봐준다는 것은 포괄적인 큰 의미에서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딱 돼, 안 돼, 이렇게 명제로 딱 결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실질적인 이 사주 주인공이 마음 자세가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가 좋을 때, 아주 좋은 운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도약과 약진할 수 있는 계기를 삼고요. 만약에 올 한 해가 나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현명하게 이 위기를, 이 힘든 시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지침서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주 바람직하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총운을 보겠습니다. 총운. 자, 소망하는 것은 어떤가 볼까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48세 갑인생들은 바라지도 않던 곳에서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이루게 됩니다. 자, 사업은 볼까요? 사업은, 자, 사업 발전일로에 있으나 독자적인, 나 혼자 생각을 고집부리지 말고 주변에, 주위 윗사람한테 자문을 구하면 더욱 발전합니다. 자, 시험운을 볼까요? 시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겠다 하였습니다. 뜻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하니 어찌 이루지 못할 것입니까? 노력한 만큼의 좋은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자, 시험은 어땠어요? 시험은 노력하셨나요? 노력하셨으면 시험 합격입니다. 자, 애정입니다. 애정은 뭘까요? 남녀 간의 문제는 당사자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주변 환경이 많은 것을 대신할 수 있는데 남자에게는 좀 불리하나 여자에게는 아주 유리합니다. 원래 애정운이 아주 좋습니다. 여자분들. 자, 초산인 경우 아주 어렵게 아기를 낳겠습니다. 아유, 당연하죠. 48세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를 낳게 되는데 산모가 약하니 이별 각별히 조심하고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 매매운을 볼까요? 매매. 어떤 일이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희망이 생기고 활기를 찾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도 윗사람의 소개나 중개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자, 매매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윗사람과 의논하세요. 자, 소송. 상대의 약점을 알고 전공법으로 공략을 하되 윗사람의 도움을 받아 승소하겠습니다. 자, 우리 올해 갑인생 7월생, 갑인년 74년. 자, 갑인생들은 48세 갑인생들은 거의 귀인입니다. 윗사람이 귀인입니다. 자, 여행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목적도 생각 안 했는데 특별한 여행의 목적을 떠나게 되는데 여자분들은 조금 안전에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원래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는 쉽게 찾을 수 없으니까 만약에 잊어버렸으면 연연하지 마시고 집착 마시고 자,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원래는 물건을 잊어버리면 찾기 어려우니 잃어버리지 않게 조심하세요. 자, 건강입니다. 건강은 남자나 여자 모두 방광, 자궁, 남자는 전립선에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병은 쉽게 낫지도 않으니까 인내를 가지고 꾸준하게 건강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원래 고질병으로 같이 따라갑니다. 그러니 어떡하세요? 미리 이거를 들었죠. 시스통한테 운세 일기예보를 들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리 가서 액땜마신 찾고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여기 자궁이나 방광 아니면 전립선 쪽으로 건강검진 한번 해보세요. 자, 직업입니다. 직장을 볼게요. 혼자 모든 것을 처리하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항상 아까 윗사람이 귀인이라 그랬죠. 상의하고 의논하는 버릇을 길러 일을 처리하면 아주 이롭게 잘 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나한테 기인을 곧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날 수가 있으니까 잘 주변을 한번 보세요. 자, 신축년 갑인생의 운세를 세부적인 거 1월달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스통이 주역은 양력기준이라고 그랬죠. 양력기준, 갑인생, 48세 주인공, 신축년, 기축월, 1월입니다. 1월 노란판이죠. 운세 일기예보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운세는 이 48세 주인공은 나이 많은 분과 여성과 싸우는 일이 없도록 하면 다행히 불운은 피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어머니의 말씀에 어머니 말씀 공경하지 않으면 이로 인해 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시련이 생기게 됩니다. 꼭 어머니의 말씀을 저버리는 행동을 절대 삼가야 됩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지침이 있으니 꼭 새겨들어야 합니다. 명심하세요. 어머니가 기인입니다. 원래 갑인생들은 윗사람들이 기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갑인생, 신축년, 경인월 2월이죠. 양력 기준입니다. 48세. 얕은 물에 배를 띄우니 가려해도 나가지 못합니다. 동쪽에 가지 마세요. 어디요? 동쪽. 재물을 잃게 됩니다. 무엇을 잃어요? 재물. 재물이란 뜬구름과 같으니 얻어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만일 일에 미결함이 있으니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호황된 일은 삼가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월에는 양력 2월에는 재물을 구하려고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에? 동쪽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신축년 호랑이띠 갑인생 48세. 자, 신축년 신묘월 3월입니다. 3월에 운세 일기예보. 제가 뭐라 그랬죠? 시성이 양력 기준입니다. 사소한 이익 분쟁에 관여하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큰 과업을 꾀하려 하니 그에 따르는 이익은 상당하겠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지 마셔요. 훗날을 내다보며 크게 생각할 줄도 아는 포부를 가지셔야 하겠습니다. 능력이 대단하여 윗사람으로부터 막중한 임무를 받게 된다네요. 오, 3월달 좋아요. 자, 갑인생, 신축년, 임진월, 양력 4월입니다. 양력 4월. 매사에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이득을 바라려 하니 부정한 방법이라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순리에 맞는 행동을 하려 하니 경제적 빈곤이 걱정됩니다. 모든 일엔 이치가 있는 법이니 순리에 역행하는 생각은 멀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순리대로 따르라는 것이죠. 자, 신축년 호랑이띠 갑인생 신축년 2021년 개사월 양력 5월입니다. 운세 일기예보. 자, 매사를 무사 튼튼하게 노력하고 마음을 바르게 써야 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임한다면 불리함이 적을 것입니다. 매화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 그 빛을 더하는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자, 조금 참고 인내하라는 거죠. 자, 갑인생 신축년 갑오월 6월입니다. 48세 주인공 양력 기준입니다. 자, 계획했던 일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매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분수를 지키고 편히 지내면 흉이 변하여 길해질 것이니 과욕을 삼가하십시오. 신중한 결정을 한다면 후회도 적을 것입니다. 자, 운세가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 그랬죠. 달달이 좀 조심해야 할 달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신축년 호랑이띠 인월생이 아니라 자, 호랑이. 자, 갑인생 신축년. 자, 을미월입니다. 7월 양력 7월. 자, 운세 일기예보입니다. 하는 일마다 기란이 재물이 저절로 쌓일 것입니다. 귀인이 서로 도와주니 그 가운데 이익이 있겠습니다.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얻으니 그 이로움이 아주 많겠습니다. 재물이 사방에 널려 있으니 큰 재물을 얻으리라 봅니다. 자, 갑인생 신축년 병신월 양력 8월입니다. 8월 48세 주인공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비록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나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소인배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의연하게 자신의 뜻을 따라 움직이니 평범한 일상이 되겠습니다. 자, 갑인생 신축년 정유월 9월입니다. 양력 기준입니다. 양력 운세일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의연하게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니 이 시기만 넘기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경도망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갑인생
신축년 무술월 10월입니다. 48세 주인공의 운세를 봅니다.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가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한 일에 앞장서고 남을 위한 행동이 여러 사람을 감동시키니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의 기회까지 오르게 되어 큰 공로를 표창받을 운입니다. 와우, 너무 좋으네요. 우리 갑인생, 7월생의 갑인생 48세 남자분, 여자분 모두 좋은 일을 많이 하세요. 많이 할수록 많이 먼데 곳곳에 아주 높은 사람한테까지 기회 들어간다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면은 상사, 높은 사람, 사장님, 아니면 높은 우리가 관직에 있으면 그 관직의 높은 사람들이 다 알게 돼서 내가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축하드립니다. 자, 신축년 호랑이띠 갑인생 양력 기준입니다. 48세 신축년 기해월 11월입니다. 원대한 포부와 크나큰 꿈이 있어 활기차게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 하나 사방에 험한 산들이 가로막혀 있으니 이를 어찌할꼬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두려움도 모르는 성미라 각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역경을 물리치긴 하나 결실은 좀 만족하지 못합니다. 좋은 운은 반드시 찾아오리니 심기를 안정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양력 12월에는 조금 자중하세요. 자, 갑인생, 신축년, 경자월 12월입니다. 48세 주인공 한번 볼까요? 얕은 물에 배를 띄우니 가려 해도 나가지 못합니다. 동쪽에 가지 마세요. 재물을 잃게 됩니다. 재물이란 뜬구름과 같으니 얻어도 매우 얻기 어렵습니다. 만일 일에 미결함이 있으니 반드시 실패할 수가 있으니 좀 허황된 꿈을 꾸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자, 조심조심 또 조심하시고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세요. 아까 시스터홍이 앞전에 말씀드렸죠. 좋은 운이 왔을 때는 좋은 거를 더 잡아서 노력해서 내 것을 잡고 나쁜 운이다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박자 쉬어가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면에서 좀 미흡했나, 내가 어떤 면에 부족했나,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너무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재미를 보고 힘들 때는 아주 내가 지금 현재 정말 힘든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그냥 한 박자 쉬세요. 여기를 좀 한 번만 귀를 기울여 주세요. 자, 이때까지 시스터홍이 우리 운세를 1974년 7월생 48세 운세와 우리 1998년 5월생 24세 운세를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주요 운세는 양력으로 따지죠. 저희가 음력으로 환산을 해서 양력으로 달을 보는 거는 1년 운세를 보는 거는 양력을 보는 거니까 그 점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스통이 전번주에 약속드린 식물 인테리어로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식물을 놨을 때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지 시스통이 한 예로 좀 풍수에 좀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구석에 어디에 무엇을 놓았을 때 아주 좋아지나 그래서 간단하게 시스통이 약간 식물 풍수하게 돼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자, 식물은 집 앞에 있으면 길하고요. 뒤에 있으면 흉하다고 합니다. 집의 사방에 대나무가 파랗고 싱싱하면 옛날부터 재물운이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정원 한가운데에도 나누어 나무를 심고 자, 대문이나 중문, 뜰에 들어가는 문이 있죠. 여기에는 대추나무를 심으면 아주 길상이라고 했어요. 자, 정원의 중심에 수목, 살아있는 나무를 너무 가득 심으면 답답해서 안 되고요. 거목을 중심에 심으면 또 화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집 정원에 빽빽히 나무를 심어도 안 되고 큰 나무를 심어도 안 된다고 하네요. 자, 관엽식물은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이것은 내가 거주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고 악이나 살기가 있으면 관엽식물을 두어 사람 대신 악이나 살기를 이렇게 빨아들이는, 그로 인해서 나쁜 기운을 이렇게 피할 수 있게 한다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어트 운을 높이기 위한 관엽식물을 볼까요? 침실이나 거실 등 평상시에 느긋하게 쉬는 방의 옆에, 쉬는 방 남쪽에 키가 큰 관엽식물을 둡니다. 남쪽과 궁합이 좋은 오렌지색이나 흰색의 리본을 묶어 놓으면 효과가 한층 더 올라간다고 하네요. 또 그 옆에 체중기를 관엽식물 옆에 두셔도 좋다고 합니다. 체중기를 관엽식물 옆에다가 놔두면은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자, 관엽식물의 종류에는 소철나무, 고무나무, 파초, 만년천 등의 상록식물이 있고요. 자, 관상용으로 난이나 대나무 관상용입니다. 이런 나무들이 아주 좋다고 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침실에는, 거실에는 그래도 괜찮지만 또 거실과 집안에 너무 나무가 많아도 나쁘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침실에는 너무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줄줄이 늘어서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침실에는 우리 낮에는 괜찮은데 관엽식물은 햇빛을 흡수하고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를 만들지만은 밤에는 사람과 같이 산소를 들이마시고 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침실에 너무 큰 관엽식물과 나무를 너무 많이 두는 거는 좀 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잎이 좀 노랗게 되거나 시들어지는 그런 화초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좋은 운도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운이 되게 전번 시간에 시스통이 말씀드렸죠. 우리 선인장이나 장미꽃 같은 거 이렇게 가시가 있는 것도 집에 놔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때 좀 놔둬도 될 때가 있습니다. 집안에 흉기가 돌 때 나쁜 방향에 이런 식물들을 놔두게 되면 나쁜 기운을 장미나 선인장이 그걸 다 흡수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걸 참고해 두세요. 관엽식물의 적당한 크기는 성인의 가슴 또는 어깨 높이를 넘어서면 안 돼요. 1 내지 1.3m 정도의 크기가 아주 좋고요. 가지나 잎이 지나치게 무성하거나 빨리 웃자라는 그런 식물들도 오히려 집안에 좋은 기를 흡수하여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이 좁다면 작은 화분이 아주 적당하겠죠. 자, 시스통은 이렇게 풍수 인테리어도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시스통이 알고 있는 풍수 인테리어가 좀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씩 이렇게 아주 재미나게 갖고 들고 오겠습니다. 자, 다음번 주제는 사실은 이번 주에 1986년생과 1962년생의 주역으로는 신축년, 호랑이띠, 운세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주제가 너무 많아서 나눴습니다. 다음번에는 요 1986년생, 1962년생, 그래서 우리 총운을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양력으로 보니까 아주 쉽죠. 주역은 양력입니다. 토종비결은 음력이죠. 그래서 신축년 운세를 다음번에 갖고 오겠습니다. 홍언니 인생학당. 자, 저희가 홍보도 하죠. 저희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 사주와 타로, 자, 수강도 하고요, 상담도 하고요. 여기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죠.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렇게 시스통한테 문자를 주세요. 전화는 저희가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 많은 강사님들이 있으세요. 강사님들이 참 많으셔서 아주 똑똑한 강사님들이 많죠. 여기에서는 직관 심리 홍타로로 너와 나의 마음을 알아보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가, 나에게 남자가 들어올까 여자가 들어올까, 아니면 나한테 내가 집을 팔아도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심리로서 보면서 내가 콕콕 집어줄 수 있는 직관 심리 홍타로가 있고요. 자, 수리홍매화로에서 내가 타고난 평생 기본수가 4일 때 어떻게 해요? 나의 운세를 여기 이 운세에서 계속 돈다 그랬죠. 10대 때 이렇게 돌고요. 20대 때도 이렇게 4가 1을 만나고 4가 2를 만나고 4가 3을 만나고 이렇게 돌고요. 30대 때도 이렇게 운이 계속 돕니다. 운이 돌 때 시스통이 뭐라 그랬죠? AA 클래스가 아주 기인이 만나 운세가 대통.
운세가 만사형통할 때고 A 클래스도 좋을 때고요. 내가 CC 클래스 때는 삼재라고 쳤습니다. 우리 수리홍매화에서는 삼재가 CC나 C예요. 요럴 때 삼재락 하고요. B 클래스는 내가 잘하면 A 클래스도 가고 내가 잘못하면은 CC나 C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4와 9를 만났을 때 A 클래스. 그러면 내가 4가 평생 기본수인 사람이 언제? 내가 원래 신축년에, 자, 우리 신축년이죠. 이렇게 신축년에 내가 지금 AA 클래스 요 운이 415 운을 살고 있을지 426을 살지 437을 살지 우리가 요거를 알아보는 요런 수업도 하고 요런 상담도 합니다. 자, 우리 조우님들, 내가 내 기본 평생 기본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을 땐 어디요? 여기로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저희 시스터홍이 우리 님들의 자, 평생 기본수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문자 주세요. 문자. 자, 그리고 저희는 홍언니 인생학당에서는 무료 토종 비결도 이렇게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내 거를 정말 알고 싶어요 하면은 문자 주시고, 여기서 저희가 아까 읽어드렸던 주역, 자, 양력으로 보는 주역을 아주 토탈 세세하게 시험문까지 콕콕 집어줄 수 있는 주역운도 알고 싶으면 이쪽으로 문자를 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시스터홍이 더 좋은 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